SK그룹의 사옥인 서울 종로 SK 서린빌딩. 이곳 4층엔 아트센터 나비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인 고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노소영 관장이 이어받아 지난 2000년 개관했습니다. 작년 4월 본사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며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일자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요? 법원은 나비 측에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내고 건물도 비우라고 판결했고 나비는 이달 말 퇴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혼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너와 정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채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아이는 나와 김희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의 관계를 노 관장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한 언론사에도 알리며 노 관장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2019년 노 관장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의 지분 가운데 42%를 분할해달라는 맞소송을 내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삼성 다음 대한민국 재계 2위인 SK그룹. 선경으로 출발한 SK는 민영화 대상이 된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시작부터 정부 귀속 재산이었던 선경 직물이었고 1980년대엔 대한석유공사, 즉 유공을 인수하며 섬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사업 부문을 넓힙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역시 민영화가 추진되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습니다. 현재의 SK텔레콤입니다. 지난 1999년엔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 장관이 유공을 선경에 넘기게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라는 말을 전두환 씨에게 들었다고 회고하자 SK 측이 유공 인수는 노태우 씨와의 인연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라고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 때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우디에서 하루 15만 배럴의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내는 등 원유 공급 능력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유공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SK그룹 성장에는 배경에 처가, 즉 정치 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삼성그룹이나 LG그룹, 현대차그룹 이런 4대 재벌들 보면은 나머지는 수출 주도형 성장들을 한 경우예요. 근데 SK그룹은 독특하게 내수 중심이고 그것도 뭐냐면 공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커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든지 비리가 훨씬 더 많은 재벌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 조명받으며 이 사건은 재벌가의 이혼 소송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이른바 정경유착을 발판으로 한 기업의 성장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 덕분에 또 어떤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그러한 기여는 사실은 노소영 관장에게 준 거거든요. 딸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관련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나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회사 지분 등 최 회장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전부터 최 회장이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의 항소로 이어진 2심.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혼 소송 사상 유례 없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핵심은 2심 재판에서 노소영 씨 측이 새로 제출한 노란색 메모지와 약속어음 6장이었습니다.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에 적혀있는 내용은 선경 300억 원과 최서방 32억 원이었습니다. 성경건설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은 50억 원짜리 6장이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대통령 재임 당시 노태우 씨가 선경 측에 300억 원 이상을 건넨 증거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이 1991년 최종현 선대 회장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 데 쓰이면서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고 이후로도 노태우 씨가 일종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하며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에서 당시로선 더욱 어마어마한 돈인 500억 원 이상을 총수 개인이 어떻게 동원한 건지 온갖 의혹이 일었지만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무렵 청와대에서 무선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던 SK는 노태우 씨 재임 중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다가 특혜 논란으로 반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 시연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태평양 증권을 인수한 뒤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해서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고 평가를 한 거죠.